그럼 윤석열 탈당을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다. 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이 속보를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네. 숙명여대가 김건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당마저 없다면 그렇죠. 김건희 앞에 윤석열 앞에 얼마나 닥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갖고 계속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할 수 있어 보이고 느닷없이 어느 누군가가 또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뿌려놓은 더러운 네. 오물들이 많아가지고 저걸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절연하지 못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또 캠프로 어제 임명됐죠. 어제 뭐 임명이 되면서 시민사회 뭐 네. 단체. 네. 사실 뭐 국민의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광훈 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이해는 가요. 네. 왜냐면은 외연 확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진영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영이 결속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선거 전략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쪽 사람들, 뭐 한동훈 쪽 사람들, 윤석열 쪽 사람들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좀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출당이나 탈당 요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부산시당 출범 측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나가라. 네 죽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석동현 변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에 변호인단으로 이름 올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한테 대선 캠프에서 시민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그가 소통하는 시민사회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정광훈 그룹들이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세력들 결국은 이제 데리고 와서 아스팔트 같이 광장 하겠다. 세력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큰 그림?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잖아요. 아.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가 김문수 씨 아닙니까?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거고 사실 그 선거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잊혀졌던 사람을 네. 아스팔트가 다시 키워주고 윤석열이 경산호위 위원장 시켜주고 노동부 장관 시켜주면서 재기시켜주는 사람 그게 뭐 본인의 정체성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그 사실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입후보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뭘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냥 공포의 지금. 외인 구단이야 이건 완전.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오르신 말씀. 무섭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면은 음. 합리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안 되겠구나 김문수. 네. 그래서 차라리 이준석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시 김건희 얘기로 돌아와 보면은 네. 그 김건희 씨가 그 명태균 게이트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불출석을 한다고 밝혔냐? 자기가 나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데. 엄청 큰 야 인물이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연인 김건희입니다. 자연인 김건희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 그냥 소환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재기할 수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기할 수 있다. 아니 김건희가 나가서 조사 받으면 진짜로 대선에 영향을 줍니까 장 수장님?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쪽에 그거를 못 보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우리를 배신했어 망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검찰이 강제 구인했으면 좋겠어요. 강제 구인이요. 네. 그래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그림 말씀드리고. 나오면은 굉장히 열광하겠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법이 평등하다라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전직 대통령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을 따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사유서에 어떤 얘기를 밝혔냐면은 대선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이 연기됐지 않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검찰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냐. 이러면서 나도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동급이라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그냥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태지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환상 속에 그대 환상 속에. 야,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까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3번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그럴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검찰이 그런 용기가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남부지검인가? 여긴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은 명태균 신뢰할 수 게이트는. 없어요. 예. 그나마 서울 고검 정도는 과거에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 수사했던 네. 검사들이라든가 일부 의지가 있는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네. 받은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반대로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경호원들 늘렸잖아요. 65명 늘리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랬나? 검찰에서 강제구인을 하면 내가 막 경호원을 막겠구나. 그것도 막으려고? 네. 야, 설마 진짜 그러지 그렇게까지 않겠어요?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뭐 막장 드라마도 그런 아니, 드라마가 도대체 없죠.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의원들 불러다가 술 먹고 네. 반려견 산책시키고 보리밥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사람 어. 왜 경호를 그렇게 10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하냐고요. 음. 지금 40명 하고 있는데 65명까지 하면은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치가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와의 관계가 지금 없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당장 잡아와라. 어디서 안 온다고? 야 가. 뭐 이러겠죠. 뭐. 사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눈치 보겠어요? 이것도 또 윤석열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모든 악의 근원은 윤석열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지기현한테 돌아갑니다. 지기현이 풀어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지금도 윤석열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네. 좀 직권 구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권남용으로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박진영 원장님 저는 민주당에서 주기현 판사에게 감사장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정치적 감사장이지만 아니 대선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지기현 판사. 네. 네. 그 법원 담당 뭐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 하나 줘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자, 네. 보세요 우리가 악질 탐관 오리가 있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서 성공했다. 악질 탐관 오리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악질 탐관 오리를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포박해야죠. 아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왜 이렇게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많이 주력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담당하는 조지현 의원이나 일정 담당하는 강명구 의원 이런 분들 복부도 아닙니까 옛날 캠프. 그렇죠. 이슈 대응 단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 네. 선임국장을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다시 있어요. 이슈 네. 대응 단장 하고 있고 그냥 곳곳에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봐요. 총괄선대 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 윤재욱 의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게 측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내보낼 때 역할하려고 했던. 네. 네.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 어게인당, 네. 윤어게인당, 어게인윤당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탈당을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 카드를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 했다고 하면은 전 한동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 한동훈 좋은 꼴 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끊어내고 한동훈 끌어안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김문수는, 윤핵관들도 한동훈에게 당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태를 한번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시험 삼아 네. 한동훈 견제용이 될까? 이렇게 한번 한 명씩 툭툭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김문수에게 제기함으로써 본인도 선거운동하기 싫어 이거에 명분을 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네. 거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보다 더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와 한동훈은 서로가 서로를 윤핵관과 한동훈. 윤핵관과 한동훈의 김문수는 사이는 조금 이제 비껴나 있는 네. 것 같은데. 김문수도 좀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는 친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김덕수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후보 교체 시기에는 사실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 같아. 그렇죠. 한동훈 팀들이 맞아요. 열심히 당원들 동의해서 투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한동훈 다시 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 그 찐윤품에 안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출당은커녕 당연히 탈당 권유도 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도리가 아닌 제차 3차 듭니다. 도리가 아닌 일을 꼿꼿 김문수가 하겠습니까? 예? 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 근데 실제로 도리도리인데 이게. 그 선거를 치르는 분들을 지금 많이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다 내부에서 알죠, 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이번 선거 지금 치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르고 있습니까? 뭐 내가 뭐 해서 될까 뭐 이런 거죠. 아, 이미 실제로? 자포자기예요. 대선은 끝났다. 어떻게 하면은 대선을 그냥 나 힘들지 않게 피해 없이 지낼까.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벌어질 전당대회에서 네. 당권 누가 잡을까, 어디에 줄 쓸까, 그것이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다 정신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일정 잡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슈 대응할 게 뭐가 있냐고. 이슈 대응은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거요? 김문수 후보의 설화 리스크를 막는 것이 말실수를. 가장 큰 네. 이슈 대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김문수와 김문수의 싸움인 거. 김문수의 싸움이다. 이게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조마조마 불안하다. 조마조마. 저는 그게 토론회에서 더 불안함이 증폭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준석 후보는 네.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반사 이익을. 그렇죠. 네. 지금 당에서는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아니 생각. 이대로 가다가 만약 선거를 폭망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온전하지 않고 실제로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한국 보수는 완전 괴멸돼서 새로운 당을 만들 힘조차도 없다. 동력도 없다. 분당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영남당이잖아요 지금. 음. 수도권 뭐 보면 그냥 강남의 지역구 좋은 그 사람들만 네. 모여있고 영남 기득권이 친박 때부터 제가 봤는데 죽지 않아요. 저 권력 빼놓지 않고요. 사람만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지 못하면은 분당이나 탈당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당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지금 많다. 국힘이 돈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양당이 다. 국민의힘의 장부상 재산이 1,200억인데 네. 그냥 대략 현금까지 뭐 이것저것 합쳐보면 한 2,000억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두고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해요? 안 하죠. 돈이 돈이 결국은 너무 많아요. 그게 이 양면성이 있는 게요. 한국 정치가 이제 이 지지자 시민들이 정당을 향한 돌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정상적인 참여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됐냐? 아니에요. 적대적 프레임을 통해서 전쟁터 나가듯이 낙과 꽃갱이 들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후퇴할 수가 없어요. 내 온 영혼을 탈탈 털어 가지고 정치에 투자를 한 거야. 이게 사실은 당원이 뭐 많아졌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교육되고 민주적인 당원들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 맹동되고 추종되고 추앙하는 당원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이거는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보자. 쪽으로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는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50%가 더 주거든요. 네. 그러면 선거 치르잖아요. 그 비용은 또 선거보조금으로 90% 이상 또 보존을 해줘요. 선거 치르면 돈이 쌓여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네. 근데 지금은 당비로 충분히 정당이 운영이 운영을 할 수 있기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다 뭐 150만, 80만 이렇게 당원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한 달이면은 1,000원씩만 해도 8억 아니면 15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네. 그렇게 계속 달마다 네. 쌓이니까.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차원에서 검은 돈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우리가 너희들 보조해준다. 네.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정당의 재산만 불리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거 보조금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전금, 선거 보전금. 그래, 보전금. 왜냐하면은 네. 국고 보조금 분기마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모아뒀다가 선거 치를 때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이중으로 보존을 해주냐고. 그 말씀도 맞는 듯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이 당원들한테 더 끌려잖아요. 그렇죠. 장벽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 그래서 수 이제 있는. 오히려 저는 장 소장님 의견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은 사실은 다당제와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 있는 이 정치 체제의 구조와 정당 구조를 바꿔주는 방법을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열성적인 당원들이 양당으로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열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하면 상품을 늘려주는 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소시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원장님 제 말은 그러니까 국민의 보조금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이 있으니 네.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보조금을 또 왜 해주냐. 나중에 아, 보전을 그 해주지 말자 이중이다.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네. 이번에 588억을 선거로 쓸 쓴다고 수 치면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뭐 이것저것 하면 90% 정도 보존을 받아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이중적으로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거 이게. 어폐가 좀 있네요. 선거 시즌에는 정당 보조금이 2배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까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그 어떤 갇혀져 있는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안 깨져요. 지금 3당이 다 PK, TK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네.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보다는 각자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얻기 한 위해서. 표라도? 네. 네, 지난번에 TK에서 22% 얻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만약 30% 이상 얻으면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디비진다. 압도적인. 네. 네. 이 친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조금 더 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텃밭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앞자가 3자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4자를 예상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망한다.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지층 분열된다. 아,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TK, 계속 PK 계속 거구나. 가는 거고 네. 이준석 후보는 나는 보수의 미래야. 보수의 미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TK, PK 영남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TK, PK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 사정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준석 후보랑 그래도 단일화라도 아니 해볼까? 질문은 받아줘요. 안 한대. 네, 안 한대요. 이준석 이준석 확실히 안 후보가- 하는 거예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김문수기 때문에 더 못해요. 왜냐면은 윤석열 부부랑 결별해야 되잖아요. 네. 출당시켜야 되잖아요. 탈당 요구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이준석이 왜 그런 후보랑 같이 연합을 하거나 단일화를 왜 해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두 자릿수는 넘겨야 그래도 이 돈 때문에라도 그리고 다음 어떻게 보면 뭐 도전에 있어서도 두 자릿수 넘겨야 되는 게 목표일 그런 텐데. 얘기를 허재무 씨가 하는 걸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은 화낼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이번에는 1등? 무조건 넘는다. 이번에 본인이 대통령 당선. 아 당선이에요. 아, 그런 지금? 각오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각오가 아니라 저한테 된다고 믿고. 아, 네. 한 달만 기다리라고. 그럼 대통령 되는 이준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럼 이민 갈 거야. 얘기하더라고. 아니 극적으로 뭐 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마지막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정말 우리의 정치 생명에 위험하다. 우리는 죽는다. 에라 모르겠다. 이준석 네가 해라. 던져. 네.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단일화라는 거, 빅텐트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정치 스케줄에서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음.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근데 선거를 치러보였으니까 실제로 후보는 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겠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신이 나는 반드시 된다. 이런 각오와 신념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신념 없으면 나갔겠어요. 나올 때부터 떨어지려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김문수 보세요. 네. 한독수하고 양보하라는 분. 양보하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양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런 이야기에서 선당무사라는 네. 것은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감일 뿐이지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이 빠져 있는 거죠. 다만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이제 개혁신당이 유세차 몇 대 만들었느냐. 몇 대 그다음에 만드느냐? 그 홍보물 몇 피로 해서 전국적으로 뿌리느냐. 요거 확인해 보면은 끝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대충 저는 가닥이 나온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 들었는지도 대략 나오고.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뭐 8% 차이로 맞아요. 붙었다 네. 그러잖아요. 0.5% 하루씩 우리가 올리면은 우리는 역전하고 이긴다. 두고 봐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없고 네. 이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대위도 살펴봤고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도 다 살펴보면은 이건 윤석열 정권 시즌 2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반 이상은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저는 보수파가 자꾸 그냥 윤석열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 대선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더 처참하게 버림받아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더 큰 패배를 기록할 수가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제가 선거 구도의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운동 후보 등록하고 난 이후에 네. 1등이 바뀐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2017년. 2017년 등록하는 날 1등이 누구냐면 안철수였어요. 아. 근데 끝날 때 문재인이 1등이 되고 문재인 투표가 대통령 일어났어요. 당선할 때. 네. 그 나머지 경우에는 등록하는 날 1등하는 사람이 끝까지 갔습니다. 절대 역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변은 없다. 이변 없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이변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네. 안 되는 홍준표한테도 국민의힘이 계속 고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와이 지금 가서 만나야 됩니다. 오히려 정계 은퇴하니까 몸값이 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야 이제 뭐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오면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네. 묘해요 분위기가. 묘하다는 게? 홍준표 후보가 SNS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진 않아요. 맞아. 한 번 했다가 그냥 맞아. 삭제를 하고 삭제하고, 있는데 예. 계속 지금 정냄이 이 떨어진다. 한 X, 두 X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격하잖아요.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좀 막판에 어떤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네.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 좋은 사람들 내각 이야기도 혹시나 나오고는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뜬구름으로.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은 네. 좀 유능한 부분도 있고 국민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총리라든지 기재부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원래 이게 지지자가 홍준표 지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게 본인들의 뜻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 되는데 본인들의 정치권에는. 뜻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최소한 이제 좀 이 리더급이면은 홍준표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죠. 이러이러하게 할 겁니다라고 최소한의 당연히. 양해를 네. 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낭만파 홍준표 선배님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좌우 통합 정부라는 맞아, 이야기를 맞아. 던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원초 제작자 아닙니까? 오. 제가 2년 전부터 하던 맞아요. 이야기인데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구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총리 이 소문이 지금 돌아 밑바닥에. 대구에. 예, 소문이 그 돌아요.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돌고 이거 있더라고. 혹하는 거야 지금. 아, 왜냐면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한 것이지 관계 은퇴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그런 아, 거 보세요. 정리했는데 제가 분류해보면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이제 중도 우파야. 네. 이재명 후보가 난 중도 우파야. 그 비슷한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권오울 전 의원 영입도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가깝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좀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계시죠. 지금 남은 20일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할지 선거에 관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안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분 성정상 양심상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요만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죠. 그것도 관여죠. 그것도 관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최대치 어떤 기대를 하냐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언하기는 어렵지만은 내란 종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정도 메시지. 이 정도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굉장히 공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물밑에서 만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고 저기 권오울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네. 그냥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친구다.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오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권오울 의원이 오늘 아침 7시에 저한테 문자를 아 보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저랑은 잘 아니까. 네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음. 권오울 의원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다. 오. 뭐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몇 번 했더니 아유 장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아니 안 보여요. 그거는 왜 저한테는 전화 안 해요? 제가 권오울 의원 정말 칭찬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전화번호를 하셨는데. 몰라서 그런가?
권오을 의원 사모가 하는 삼계탕집에 아 삼계탕집 같이 한번 가시죠. 오늘 끝나고 가시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몰랐어. 저는 가서 상호 가르쳐줘요. 오늘 바로 같이. 장호 삼계탕. 장호 삼계탕. 네네. 알겠습니다. 장이라고. 저 2달 전에 가서 네. 장호 밥 삼계탕. 먹으면서 네, 여러 가지. 저희 경향 TV에서도 단체로 한번 회식하도록 같이 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주세요. 네. 가시죠. 한번 사주세요.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를 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못한다가 82%, 한다가 18%로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희한하네요. 네.